우리 비 이제 흔히 많이 쓰잖아. 몇 대 몇, 몇 대 몇 쓰잖아. 자, 그러면 비는 네모 대 세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건 비를 쓰라고 하면 몇 대 몇을 쓰는 거고, 자, 문제에서 비유를 쓰라고 하면 이 비를 어떻게 써야 돼? 분수꼴로 써야 하잖아. 자, 그럼 전항하고 후항이 있는데 어디가 분모로 와야 돼? 후항이 분모로 오는 거고 앞에 있는 전항이 분자에 오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용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 이 앞에 있는 거 있잖아. 네모. 한마디로 전항에 오는 걸 뭐라고 불러? 전항에 오는 걸 무슨 양이라고 하지? 어제 수업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 앞에 오는 거 무슨 양이라고 하지? 비교하는 양이지. 전항에는 비교하는 양이 있고, 비교하는 양.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후항에 오는 거 있잖아. 이 후항에 오는 값은 무슨 양이라고 하지? 이게 기준이 잡히는 기준양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기준양 중에서 이 부분에서 비교하는 양을 따로 떼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걸 비율이라고 하지. 그런 다음에 퍼센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퍼센트는 한마디로 여 비율에, 그렇죠. 이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퍼센트를 표현하는 게 여기 그래프 말고도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복습 차원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 일단 첫 번째 소금을 지나기, 그런 다음에 금액, 우리 뭐 은행에 돈 맡겼을 때 이자 붙는 거, 그 이자율, 그 다음에 타서 치는 거, 타율. 그래서 이 3가지 정도만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나기 있잖아. 지나기는 공식을 어떻게 써야 하냐면 일단은 당연히 옆 B처럼 전체 기준하는 양이 있고 그 중에 비교하는 양을 얘기할 건데, 일단 한마디로 전체 양을 얘기하면 돼. 전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기준양이라는 거는. 그러면 소금물이란 얘기는 소금하고 물 합쳐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분모에는 뭘 쓰냐? 한마디로 소금물의 양을 쓰지. 소금물의 양. 한마디로 소금하고 물이 더해져 있는 양을 쓰지. 자, 이게 전체 기준양이 되는 거고, 이 중에 뭘 비교하는 거냐면 우리 진학이라고 하는 건 얼마만큼 짜냐 안 짜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무슨 물체가 어떠한 거냐면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짜는 거잖아. 그래서 소금을 비교를 하는 거지. 이 전체 소금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금이 들어가 있는지를. 그래서 여 위에 비교하는 양은 소금의 양이 되는 거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바로 소금물의 진하기. 중학교부터는 농도라는 말을 좀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이라는 거 있잖아. 은행에서 돈을 맡겨서 쓰는 거. 자, 그러면 이자율을 보면 일단은 내가 맨 처음에 금액에 돈을 넣는 거 있지.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 처음 가지고 있는 금액,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내가 돈이 붙는 거, 이거를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 일단은 똑같이 분모에 기준량이 있는데, 일단 이자라는 얘기는 내가 처음에 얼마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 이거를 은행에 맡겼을 거고, 그래서 처음 가지고 있던 금액, 처음 가진 금액이라고 할게요. 짧게. 이게 기준량이 되는 거고, 이거를 내가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자율이라고 했잖아. 이자율. 그러면 이자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자로 붙은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이자율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처음에 어제도 이 얘기를 했지만 처음 가진 금액이라고 했는데, 자, 2만 원이 있었고 여기에 4천 원이 이자가 붙어서 내가 2만 4천 원이 됐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거 분수로 썼을 때 이자는 4천 원이라는 건 눈에 보이죠? 2만 원인데 2만 4천 원 됐으니까 이자는 4천 원이라고 하지. 이 밑에 금액을 뭐로 써야 한다고 했어? 2만 원을 써야 할까? 2만 4천 원을 써야 할까? 2만 원. 2만 원 처음 가지고 있는 금액 써야 돼. 2만 원이 있는데 4천 원이 추가로 비교해서 붙은 거야. 알았어? 2만 4천 원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이자율 계산할 때
알았어요? 처음 가지고 있던 금액을 써야 돼. 자, 이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타율이라고 하잖아. 타율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 전체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그 타율이라고 할 때 이제 타석에 들어선다고 하지.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분모에는 전체 타석의 수라고 하는 거지. 일단은 총 몇 번의 타석에 들어가서 기회를 줬는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타율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꽁을 친 횟수가 되는 거겠지. 자, 타석에 전체 몇 번의 기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꽁을 친 횟수. 그 중에 꽁을 몇 번 쳤냐? 이 분수의 비율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타율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복습 차원에서 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은 따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원그래프하고 D그래프 내용이 있잖아. 우리는 이제 원그래프 같은 거하고 원그래프하고 D그래프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둘 다 그래프를 퍼센트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지. 자, 그래서 퍼센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원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원그래프는 이 각각의 그래프 표현에 있는 것에 따라서 각도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각이라고 해. 자, 그래서 원그래프에는 특별하게 중심각이라는 내용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또 D그래프라는 것도 있는데 D그래프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하나의 D를 얘기해서 전체 길이 몇 cm인 D그래프 얘기를 해서 이제 D의 길이가 들어가지. 여기서는 일부분이. 그래서 얘는 D의 길이. 이 정도를 너희들이 이제 짝을 지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이 중심각의 크기에 해당되는 게 사람 수일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내가 가지고 이제 사람 수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물건 개수로도 볼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D의 그래프도 사람 수, 이 각각에 해당되는 게 몇 명, 아니면 추가적으로 물건을 나눌 때도 뭐 딸기나 뭐 이런 과일 같은 거 물건이 몇 개인지 개수로도 접근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이거를 어제 좀 수업했을 때 좀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D 그래프나 원 그래프 같은 거는 정비례한다라는 표현을 좀 써. 정비례. 그래프는 정비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퍼센트가 10%인데 20%가 됐어. 이거는 원 그래프든 D 그래프든 똑같이 적용될 거야. 그러면 퍼센트가 2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2배로 커진 거지. 만약 이게 원 그래프였어. 자, 원 그래프인데 10%가 36도 얘기를 해볼게. 야, 그럼 20%는 몇 도겠어? 20%면 72도. 당연하지. 퍼센트가 2배가 되면 당연히 각도도 2배가 되는 거지. 모든 내용, 각도뿐만이 아니라. 자, 이걸 만약 D그래프로 얘기를 해봤을 때 자, 전체 10%를 차지하고 있는 게 5cm였다고 해볼게. 그럼 20%는 몇 cm가 되겠어? 자, 10cm가 되겠지. 만약 10%에 해당되는 게 18명이었어. 그럼 20%는? 36명이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푸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금 비례하기 때문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뭘 세워서